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친문 의원 20명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후보들은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 20명이 기본소득에 대해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일반적인 보도인데, 예.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의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신상에 대한 네거티브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저희가 보기에도 뭐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경선 흐름이 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정책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정치개혁 문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좀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고요.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개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정치개혁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 명 바뀌면 예. 대한민국이 잘 가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예. 지금 대통령 이번에 이제 8번째 뽑아요. 예. 민주화 이후에. 예. 근데 대통령 뽑을 때 항상 대통령 새로 뽑으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좀 좋은 대통령, 민주적인 대통령이 뽑히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예. 또 대통령이 좀 잘못하면 더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통령으로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당에서 이제 선출된 분들이. 근데 그 훌륭한 민주적 대통령이 들어와도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가 별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해서 이 양극화 문제 또는 우리 인구 변화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됐거든요. 예, 구조적인 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부터 개혁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정부도 개혁해야 되고 국회도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권력 전체에 대한 개혁, 정말 민주적인 국민들이 신뢰하는 권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 이해관계 충돌, 갈등, 이런 거를 권위 있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나라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개혁인데 이 점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 사람이 바뀌어서 어떤 나라로 갈 거냐, 또 어떤 권력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런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 논의를 하고 기본소득 논의. 예. 양극화 해소 문제인데, 예. 누가 뭐래도 정치에게서 제일 중요한 양극화, 저성장, 이 경제 민생 문제예요. 특히. 예, 그렇죠. 경제는 지금 세계 G7이다, 세계 10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예. 국가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어요. 예. 근데 과연 우리 민생, 국민 경제, 국민 생활은 그만큼 나아졌느냐. 상대적으로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좀 나아졌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상대적인 그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요, 예전에 IMF 이전에 한 80%였는데, 예. 지금은 55%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부하기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더 악화됐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보면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예. 기본소득이 이게 해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저희는 복지국가가 그동안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 내에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하고 좀 달라요.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기본소득은 걱정이다. 기본소득은 문제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분들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안 돼요. 그냥 기본소득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혹시 당선이 되면 예. 기본소득은 마치 우리 당의 당론이 돼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에 60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해 60조라는 거는 그 이재명 캠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후보가 예. 만약에 그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할 때 임기 안에 예. 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래요. 실천 계획이. 예. 그래서 그 정도 계획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 영끌하듯이 끌어모았거든요. 예. 그게 22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5년 내내 논쟁이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60조를 만약에 예산을 끌어모은다면 예. 아마 그 이후에 왜 이 예산 줄어들었냐, 이 사업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쟁이 임기 내내 생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예. 네,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20명 의원 전부 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비판적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번 논쟁해보자고 얘기한 거지. 찬성하거나 예. 아니면 같이 중립이거나 하면 예. 이걸 치열하게 논쟁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경선 과정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죠. 어제 이거는 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거죠. 예, 그런 문제 제기셨군요. 어제 이재명 캠프 쪽에 김우영 전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화두고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치열하게 정책적인 논의가 진행된 사안. 그런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지금 비판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제도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허가를 받고 지나가라는 식의 현재 소통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는 건데요. 예.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아요. 예. 토론하자고 하는 게 찬성하거나 아니면 별 생각이 없으면 왜 토론하자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면 예. 거기 보면 무슨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토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허가 받으라고 반대를 합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자. 예. 우리는 반대하지만 당신들 찬성하면 논쟁해보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를 무슨 허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아니 환영한다. 논쟁해보자.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무슨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쟁을 해보자고 하는데 먼저 이제 비판을 해놓고 규정을 짓고 하는 거는 논쟁을 해보자는 태도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박인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까? 예. 우리 앵커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논쟁할 때 비판을 해서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그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라는 승부를 가리는데 예. 자꾸 공격을 해요. 니네 누가 승패도 가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공격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똑같은 이야기겠네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
전략 담당하는 의원입니다. 토론이 아니라 기본소득 성토대회를 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이제 논쟁을 폄하하는 거고, 그러니까 논쟁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예. 비판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비판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든지 설득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캠프 전체 의견이라는 건 심각한 겁니다. 누군가 비판하는 거를 당연하게 봐야 돼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캠프의 주장을 누군가가 다 찬성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확실히 이게 반 이재명 전선의 의원들 20분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데 정말 근거가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고 어떤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부당한 표현이고요. 야, 그건 부당한 표현입니까? 예.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라는 우리가 이제 반 이재명 이후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 전체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거는 맞질 않아요. 그 인간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주장과 말과 행동 그거는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 전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안 되죠. 제가 말을 고칠게요. 그러니까 반 기본소득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반대하거나 이제 그 걱정하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 표시를 한 거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죠. 기본소득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독심술할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이 문제다. 그 말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그것만 가지고 토론하면 돼요. 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지? 이거 중세 때나 하던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토론을 하는 게 맞지. 당신 마음속에 뭐 이런 의도 갖고 하는 거냐. 그 무슨 의도가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기본소득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그냥 추진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뭐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전 되게 그 반갑고. 그게 잘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면 그 결론 나면 또 그 결론대로 가는 건데 기본소득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정도 토론이 안 되고 가면 물론 토론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치열하게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대세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나중에 우리 시한폭탄처럼 나중에 이게 뇌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방법은 후보 간의 토론 혹은 전문가 토론, 의원 토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간 토론, 전문가도 섞인 토론 아니면 전문가들의 토론. 일단 후보 토론은 후보 중심 토론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가게 되면 조금 토론의 성격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후보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자기 얘기를 하는 토론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후보 간 토론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선관위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논의는 지금 각 그 후보 캠프마다 논의를 해보니까 크게 반대하는 후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에 선관위하고 각 캠프의 책임자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쭉 들어보면 이게 기본소득 정책에 관련된 것, 정치개혁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지 어떤 당내 정치공학적 역학구도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뭐 이런 세력을 모으는 것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자, 우리가 정책 예. 논쟁을 하다 보면 예. 유권자들이 저거 보고서 복지국가 맞냐? 예. 맞냐? 기본소득이 맞냐? 예.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지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선거에서 논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다 봉쇄한 논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거는 봉쇄할 수는 없죠. 그거만을 의도하거나 그거를 무슨 작전을 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곡해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걸 다 그 정치공학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 복지국가냐 기본소득 이 논쟁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 논쟁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그분들이 영향을 못 미치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걸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선거예요. 예. 네.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관련해서 있잖아요. 예.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보기엔 약간 감정이 상할 만한 공격을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이 조금 별로 안 남아서요. 그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일파 비슷하게 공격한 건 잘못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또 이분이 또 무슨 누구의 정치 생명 끊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예.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페북에 올리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공적인 그 뉴스메이커가 됐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재명 후보 쪽에 어떤 이렇게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예. 아니면 예. 그쪽에 이제 인사 추천을 받은 분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 경선판 전체를 완전 왜곡시키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서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돌반지, 백일반지,